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37번째 76년 동안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7번째 주제는 서머튼 해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남자 시신의 미스터리입니다. 1. 호주 해안에서 발견된 남자의 시체. 1948년 12월 1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서머튼 파크 근처 해변에서 한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존 라이넬스라는 목격자는 전날 저녁 부인과 함께 서머튼 해안을 산책하다가 이스플래네이드 가와 빅포드 테라스가 만나는 도로 너머 해변 방파제 사이에 기대어 있는 문제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누운 채로 팔을 휘젓고 있는 모습에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에도 그 남자가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보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40대 초중반의 영국계 남성으로 보였으며 외상도 없었고 부패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찰은 이 남자의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하지만 이 시신을 애들레이드 대학의 명예 교수인 존 버튼 클리랜드 경에게 부검을 의뢰하면서 경찰의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비장이 정상인의 3배가량 커져 있었고 위장과 간에는 출혈이 있었으며 몸 곳곳에는 우열이 있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약물 또는 독극물로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했던 클리랜드 경도 몸에 흔적이 남지 않게 빠르게 분해되는 독극물로 인한 독살이라고 추정을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이었습니다. 법의학자는 12월 1일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목격자였던 존 라이넬스가 처음 이 남자를 목격했던 시점인 11월 30일 저녁에도 이 남성은 방파제에 기대 있는 채로 있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라이넬스 말고 다른 목격자도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7시 30분경과 8시경에 몇몇 남자들이 이 남자를 목격했고 이들 역시 한결같이 이 남자가 방파제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합니다. 결국 라이넬스가 최초로 목격했을 때 남자가 팔을 흔들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으니까 새벽 2시경에 사망했다라는 부검 결과와 딱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이 남성이 왜 최소 7시 30분경 이후부터 계속 방파제에 기댄 채 팔을 흔들기만 하다가 그대로 사망을 했느냐라는 것이었죠.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남성은 고급 의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의류들에는 태그가 철저하게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또 소지품 중에서 애들레이드에서 헨리 해변으로 가는 기차표와 애들레이드에서 서머튼 해안 인근의 글래널그로 가는 버스표가 발견이 됐고 싸구려 담배인 아미클럽의 담뱃값이 발견됐는데 희한하게도 담뱃값 안에는 아미클럽이 아닌 값비싼 캔시타스 담배 7개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미클럽은 1961년에 단종이 됐고 캔시타스는 현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둘 다 영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담배였습니다.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찰은 언론을 통해서 남성의 신원에 대한 제보를 받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9년 1월 14일 애들레이드 역의 보관소에서 경찰은 이 남성의 여행 가방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가방은 1948년 11월 30일 오전 11시경 보관소에 맡겨진 것으로서 안에는 빨간 체크 무늬의 가운과 빨간 슬리퍼, 팬티, 잠옷, 면도기 등이 있었고 호주에 수입되지 않았던 영국 고급 패션 브랜드 바버사의 상표가 새겨진 스레드 카드와 T 캔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넥타이, 그리고 엉뚱하게도 영국의 6펜스 은화 등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옷은 여러 벌이었는데 양말은 없었고 연필과 사용되지 않은 편지지도 있었습니다. 2. 시신의 신원은 더 미궁으로. 경찰은 이 남성의 소지품을 더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그러던 중 특이한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남성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시계줄에 감긴 종이 쪽지가 그것이었는데 그 종이에는 타맘 슈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타맘 슈드는 페르시아어로 끝났다, 완성했다, 죽었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조사 결과 페르시아의 유명한 철학자 오마르 하이암이 쓴 시집 루바이야트의 구절로 밝혀졌고요. 이 종이는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가 1859년 영역한 루바이야트 초반본에서 오려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 남성이 애들레이드 경찰서에 찾아옵니다. 그는 1859년판 루바이야트 초판본을 들고 왔는데 바로 이 책에서 의문의 남성이 지니고 있던 쪽지를 뜯어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책을 들고 온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해변에서 남성이 발견되기 약 2주 전쯤에 자신과 처남이 글레넬그에 있었는데 잠시 차문을 열어놓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차 안에 있었던 루바이야트 초판본이 차 안에 루바이야트 초판본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가 가져온 책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요. 책의 뒷장에서 암호문을 하나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암호문 맨 밑에는 두 줄의 숫자가 적혀져 있었고 첫 줄은 은행의 전화번호였고 둘째 줄은 제시카 톰슨이라는 간호사의 전화번호였죠. 경찰은 이 제시카 톰슨에게 집중합니다. 우선 그녀의 집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서머튼 해안에서 북쪽으로 불과 4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남성이 해안에서 목격된 11월 30일 경에 그녀가 집에 없었다라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웃은 수상한 남자가 전화로 그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녀에게 데스마스크,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안면상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신원 미상의 변사체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안면상,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겠죠. 그걸 보여줬을 때 그녀가 아주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데스마스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알프레드 복살이라는 군인과 닮아서 놀랐을 뿐이다. 또 자신이 복살에게 루바이야트를 선물한 적도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복살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고요. 그녀가 복살에게 선물했다는 루바이야트 역시 1859년 초판본이 아닌 1924년
영역판이었고 찢어진 것도 없이 멀쩡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단서를 놓쳐버린 경찰들은 1949년 6월 14일 구세군 목사와 애들레이드 경찰들이 참석한 상태로 이 신원 미상의 남자의 장례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1948년 12월 1일 서머튼 해안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남자, 여기서 잠들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945년 6월 싱가포르 출신의 유대인 요셉 사울 하임 마샬이라는 인물이 시드니 교회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 역시 독극물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이 되었고 루바이아트 시집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머튼 사건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 확실하게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서머튼 해변의 변사체, 그는 누구인가? 경찰은 여전히 제시카 톰슨을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어도 이 미스터리한 남성의 신원을 그녀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호주의 언론들 역시 그녀에게 수차례 취재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그녀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아들과 사망한 남자의 유전적 특징이 일치한다라는 이유로 두 사람이 내연관계였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딸인 케이트 톰슨은 자신의 어머니가 공산주의자였다라고 밝히면서 이 의문의 남성 역시 공산주의자 혹은 소련의 스파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얽혀 있었던 알프레드 복살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죽은 남성이 소련의 스파이이며 당시 서머튼 해안 근처에 있던 미군 기지에 잠입하려고 하다가 죽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스파이를 죽여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해변에 가져다 둘 이유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은 큰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2년 8월 2일 미국의 ABC 뉴스는 이 남성이 호주 멜버른 태생의 칼 찰스 웹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칼은 사망 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실종된 상태로 1947년에 가출을 했고 1951년 부인이 이혼 소송 제기를 위해서 찾는다는 광고를 내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우선 이 둘은 사망 당시의 나이가 40대로 일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의 동생으로 알려진 로이와 서머튼 해안의 남성이 닮아 있었고 시를 쓰는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집 루바이아트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후 2022년 11월 21일 방영된 ABC 탐사보도 방송에서도 칼 웹의 부계 쪽 종중손과 서머튼 변사체의 채모 DNA에 일치사항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서머튼 변사자의 신원이 칼 웹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죠. 그러나 이건 역시 가능성이 높다 뿐이지 실제로 그가 칼 찰스 웹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칼이라고 해도 왜 그곳에서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된 채로 발견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죠. 결국 이 신원 미상의 남성은 칼 찰스 웹일 확률이 높지만 확실하지는 않고 왜 거기서 혼자 죽어가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무려 76년의 세월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였고 왜 독살을 당해서 죽었으며 그가 남긴 암호문은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